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이 없는 대학교들의 1, 2, 3번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4번 문항이 없는 대학들이 왜 4번 문항을 쓰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았을 때 나머지 자기소개서 문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4번 문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번 본 콘텐츠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번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의 구성 요소는 지원 동기, 학원 및 진로 계획, 노력 과정 총 3가지로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문항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3가지만으로도 어떤 문항이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만약에 저 3가지 모두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소재를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스토리라인 자체가 희소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빨리 취업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차리겠다, 이런 얘기를 자기소개서에 써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4번 문항의 의의를 정의해보자면 지원자가 수많은 대학들 중에서도 왜 하필 우리 대학을, 그리고 우리 대학의 수많은 전공들 중에서도 왜 하필 우리 전공을 선택했는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든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와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어필되어 있으면 4번 문항의 정체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이 없는 대학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필두로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대, 그리고 세종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가천대학교, 심지어 가천대학교는 일반 전공에 한해서 1번도 없죠. 등등 생각보다 꽤 많은 학교들이 4번 문항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데, 우선 가장 먼저 이 대학교들이 왜 4번 문항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의 가장 큰 특성은 주관성입니다. 좋게 활용하면 지원자의 동기와 의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지만, 나쁘게 활용하면 한도 끝도 없이 거짓말을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4번 문항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소개서라는 서류 자체가 주관성에 근거한 서류이기 때문에 다른 문항들도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는 한데, 이제 4번 문항의 경우에는 유난히 이런 특성이 더 도드라진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 문항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선생님들이 최우선으로 뽑는 가장 중요한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원자 개개인의 차별성을 갖출 수 있는 문항일 뿐더러 4번 문항의 적은 확실한 지원 동기는 면접에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 동기라는 요소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원 학교 및 전공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고, 이 생각들이 엮여서 지원 동기가 되고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성으로 연결이 되는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맥락을 갖고 있는 4번 문항의 성질을 정형적으로 활용합니다. 석소장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4번 문항 작성 방법도 이런 정형적인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런 4번 문항의 성질을 미묘하게 비틀어서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3학년까지 특정 전공을 희망해서 특정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을 했으나 막상 배워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전공으로 지원한 학생이나, 아니면 4학년 때까지 한 전공을 희망하면서 외길 인생을 걸어왔으나 내신 등급이 폭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전공을 지원한 학생 등등이 그런 예시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학생들 아니냐, 혹은 저거는 자기소개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악용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자기소개서라는 주어진 평가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몇몇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위의 대학들이 4번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슬슬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위의 대학들은 바로 4번 문항의 이런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똑같아요. 학생이 어떻게든 떠들 수 있는 주관적인 문항보다는 목적성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1, 2, 3번 문항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결국 대학의 입장에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요소만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4번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이 대학교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교의 현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국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정도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고의 외국어 전문 대학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마주한 대학교입니다. 물론 용인 캠퍼스에 다양한 이공계열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다른 대학에 지원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속된 표현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를 낮춰 부르는 외룡대라는 표현도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고의 여자대학교를 표방해왔고 실제로도 국내 최고의 여자대학교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과거의 위명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는 대사가 국민 영화에 반영될 정도로 사회 전체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증명해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서성한이냐 아니면 중경외시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으로 여대보다는 종합
종합대를 선호하는 최상위권 여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최초 합격자는 여전히 이화여대 쪽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2016년 프라임 사업을 계기로 여러 공과대학의 기틀을 다지면서 숙명여대만의 강점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관광대학을 중심으로 글로벌 서비스 학부처럼 중상위권 전공들 중에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올해의 첫 스타트를 끊는 공과대학 졸업자들의 성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세 학교들의 공통점은 바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외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대학교의 정체성을, 그리고 이화여대는 굳건히 쌓아왔던 네임밸류에 대한 사회적 의문감을, 그리고 숙명여대는 새로운 강점을 중심으로 발전의 흐름을 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개선 혹은 유지하기 위한 구성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석 소장이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석 소장이 드리는 말의 핵심은 이 대학들이 어딘가에 투자할 여유가 없다는 점이에요. 전형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시범적인 전형을 운영해서 이런저런 인재들을 싹 다 모집해서 키워볼 만한 여유가 없다는 뜻이고, 자기소개서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에 입학사정관의 노동력을 투자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인재들을 모두 선발했다가는 지금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구성원들을 선발할 수가 없어요. 자, 남아도는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에 투자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과를 읽어내거나 지금 읽어낸 성과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요소를 선택한 후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식에 비유해본다면 이해가 조금 쉬울 거예요. 리스크가 큰 도박성 종목, 극도로 주관적인 4번 문항이 아니라 수익은 좀 적어도 안정적인 종목, 1, 3번 문항이죠. 대학교가 평가 요소를 아주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문항, 그리고 이런 문항들에 투자를 해서 투자자, 대학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정확한 수익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저 대학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만 모집하고 있는 것도, 세종대학교가 다른 학과는 몰라도 컴퓨터 및 국방학과 관련 학생들에게는 유난히 높은 데이터 역량을 요구하는 것도, 그리고 단국대학교가 생명과학 계열을 비롯한 이공계열의 연구 중심형 인재들을 선발하려 하는 것도, 서울과기대가 이공계열 학생에 대해서는 최초 합격자를 욕심내며 선발하려 하는 것도, 그리고 가천대학교가 어떤 전공이든 의료 계열과 엮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도 모두 다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학교가 마주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혹은 대학교가 마주한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본론을 이야기해보자면, 이런 대학들에서 4번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4번 문항이 없어도 우리는 애들 알아서 잘 뽑을 거니까 너넨 걱정하지 말고 써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4번 문항에서 주로 다루는 지원 동기와 같은 신뢰도가 낮은 자산보다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중심을 두고 오롯이 대학교의 시선에 맞춰서 안전 자산들을 선발하겠다는 이야기와도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굉장히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석 소장의 분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걸 석 소장도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4번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도 많은데, 적어도 주요 대학들이 마주한 현황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봤을 때 4번 문항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서, 4번 문항에 투자할 가치가 없어서 4번 문항을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치면 당연히 의미가 없고, 이제부터는 4번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차분히 보아오신 분들은 어렵지 않은 질문일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안전자산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꾸준히 한 분야를 걸어왔음을, 혹은 다양한 분야를 살피며 왔어도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음을 강조해야만 해요. 막연하게 아무런 성과 없이 나는 창의성이 뛰어나다, 나는 문제 해결 역량이 뛰어나다, 이런 추상적인 역량 혹은 가치관만을 언급했다가는 문항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의 기재 플러스 해당 대학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업 역량을 묻는 1번 문항이라면 자신이 정확히 어떤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학교 진학 이후 자신이 갖고 있는 학업 역량이 앞으로의 학습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어필하셔야 돼요. 구성원들의 역량을 중요시하는 대학일수록 들쑥날쑥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보다는 균일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안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야만 대학 측에서는 안 그래도 이래저래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이 학생은 뽑아놓으면 사고 안 치고 1인분은 하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활동을 묻는 2번 문항이라면 활동을 2개로 줄이되 서론이나 결론에 두 활동들이 자신의 진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언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과 결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언급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00자인 2번 문항의 3분의 1 정도인 500자 정도를 4번 문항의 약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합니다. 그래야만 4번 문항의 부재로 인해서 강조하지 못하는 지원 동기를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3번 문항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3번 문항의 본질은 문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지원자가 어떤 대응 방식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애초에 별도의 역량을 강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자신이 어필하고자 하는 역량이 자신의 이상적인 진로에도 꼭 필요한 역량이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평론가를 꿈꾸는 학생이 의사소통 역량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부분은 잘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자기소개서의 모든 문항에 대한 핵심을 다루었었기 때문에 문항별 작성 방법에 대한 콘텐츠는 여기서 오늘 콘텐츠에서 마칠 예정이에요. 부디 4번 문항이 없는 대학교의 자기소개서를 마주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석소장이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셔가지고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